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이제 여러분 실생활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고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확률 같은 게 공부할 때 이제 수능 과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고1 때 배우는 이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여기 있는 순열이랑 순열, 조합의 개념을 잘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재료를 선택하여 샌드위치를 만들 때 여러분 서브웨이 내용 알잖아요.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포츠 대회에서 조를 편성하기 등 이제 다양한 상황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때 순열과 조합은 이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실계적으로 세는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주머니 속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 8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10의 약수에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럼 공 8개 일단 주어져 있으니까 10의 약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1과 2와 5하고 10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8가지 공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1, 2, 5 총 3가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면은 자, 서영이네 학교에서는 놀이시설 2곳과 목공 체험관 3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체험학습을 가려고 합니다. 자,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어쨌든 체험학습은 한 곳만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놀이시설에서 2곳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목공 체험관에서 3곳을 갈 수 있으니까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총 5가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진이는 4종류의 모자와 3종류의 운동화를 갖고 있다. 자, 모자와 운동화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착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진이가 4종류의 모자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종류를 이제 대문자 A, B, C, D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운동화는 이제 스몰 a, b, c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모자랑 운동화를 잇따라서 우리 지나 좀 이따 배울 텐데 이제 잇따라, 동시에 요러한 단어가 나올 때는 곱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고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걸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일단 우진이가 모자를 A를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를 신을 수 있는 게 A 모자를 고르면서 스몰 A 운동화를 신고 스몰 B 운동화를 신고 스몰 C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대문자 B의 모자를 쓰면서 이렇게 운동화도 하나씩 고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C 모자를 쓰면서 마찬가지로 운동화 3개를 고를 수 있고 D 모자를 쓰면서 운동화 A, B, C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총 이제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모자 4종류에 대해서 각각의 3종류의 운동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총 12가지의 착용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자, 먼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경우의 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앞에서 아까 이렇게 선생님이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들을 구하는 거를 수영도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전략들을 잘 기억했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유물 요 주령구라고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요 주령구라고 이제 옛날 신라 시대 때 이렇게 주사위처럼 쓰던 건데 이게 14면체 주사위로 신라인들이 공중놀이를 즐길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이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 한번 요 주령구 혹시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검색해 찾아보면은 이제 옛
조선 사람, 옛날 분들도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합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먼저 보면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어쨌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각각의 한 개의 주사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는데 각각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6가지니까 총 나올 수 있는 조합은 36가지 조합이 있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 1 나올 수도 있고 뭐 2, 3, 뭐 6,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중에서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의 배수. 그럼 일단 합이 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0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먼저 주사위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사위는 가장 작은 수가 1이고 가장 큰 수가 6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작은 게 얼마일까요? 두 개 던져서 나오는 두 수의 눈의 합이니까 최소는 2밖에 안 나오겠죠. 1,1이 나오거나 자, 아니면 최대가 나올 때는 얼마일까요? 그쵸, 12겠죠. 양쪽이 다 6,6이 나오면 12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합이 얼마일 때? 5가 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합이 10이 될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이제 주사위 던지면 첫 번째 뭐 1과 4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2와 5, 3. 그다음에 3과 2, 4,1.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6이 최대니까 4,6, 5,5, 6,4. 그래서 총 3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의 케이스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각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합이 5이거나 또는이 중요해요. 또는 합이 10일 때 이제 각각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합이 5가 되는 4가지와 합이 10이 되는 이제 3가지 해서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두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어,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이다. 이제 이게 합의 법칙이다라는 이런 약간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또는이 나오면은 또는 이렇게 단어가 나올 때는 플러스다, 곱하기다, 플러스. 요 덧셈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면, 자, 서로 다른 추리소설 4권과 서로 다른 역사 만화 5권이 있을 때, 이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럼 추리소설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역사 만화 5권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자, 이거는 동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고려야 되니까, 추리소설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그다음에 또는 역사 만화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래서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제 1번 보시면은 자, 항상 문제 풀 때 요거 중요합니다. x, y가 자연수일 때, 자연수다. 자연수인 거 반드시 동그라미를 잘 쳐주시고, 자, 자연수일 때, 자, 2x 플러스 y가 3 이상 5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어쨌든 자연수기 때문에
자, 이게 다 해설을 보면은 이제 3과 5 사이니까 요 3, 4, 5로 경우의 수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EX 플러스 Y가 3인 경우랑 EX 플러스 Y가 4인 경우, 그다음에 EX 플러스 Y가 5인 경우로 해서 자,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 y가 1, 1일 때 3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그다음에 2x 플러스 y가 4일 때는 1,2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그다음에 2x 플러스 y가 5인 경우는 1,3과 2,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동시로 하지 않고 또는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총 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x, y가 자연수일 때 x, y 곱한 게 3 이하를 만족시키는 x, y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이제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쨌든 자연수기 때문에 x, y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3이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x, y가 1일 때, 자, 요때는 될 수 있는 게 1,1밖에 없겠죠.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그래서 1,1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x, y가 2일 때. 자, 요때는 케이스가 이제 1,2하고, 그 다음에 2,1. 그래서 총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x 곱하기 y가 3일 때. 자, 요때는 1,3, 3,1.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다 각각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순서상 개수는 1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총 5개의 순서상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법칙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사건들을 더해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합의법칙을 배웠으니까 자, 이제 고배법칙이라는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배법칙이라는 건 무엇일까?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교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서브웨이 혹시 아시죠? 서브웨이. 선생님도 서브웨이 참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 서브웨이 먹을 때 그 렌치 소스 알죠? 그 렌치 소스랑 이제 플랫브레드 아나 혹시 얘들아? 플랫브레드를 먹을 때 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합이 좋아서 혹시 안 먹은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먹으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예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느 샌드위치 가게에서 손님이 직접 빵이랑 소스를 선택해서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해요. 자, 그래서 빵은 종류가 뭐뭐가 있냐면 귀리랑 밀, 현미 이렇게 세 가지의 빵이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소스를 봤더니 달콤한 맛이랑 매콤한 맛의 요 두 가지 소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샌드위치는 빵도 필요하고 소스도 다 동시에 필요하니까 빵과 소스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샌드위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요 그림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 그림을 요거 그림 살펴보면 자, 아까 선생님이 운동화랑 우리 앞에서 풀었던 모자랑 운동화 신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먼저 귀리빵을 고른 사람이 이제 소스를 고를 때, 아, 나는 달콤한 맛을 고를 거야. 선생님 개인 달콤한 걸 좋아하는데, 달콤한 맛을 고를 수 있고, 아, 아니야, 난 매콤한 게 더 좋아. 그래서 매콤한 맛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빵들에 대해서 소스가 두 가지씩 이렇게 잇따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빵에 대해서 잇따라 소스를 고르는 이렇게 잇따라서 선택하는 경우나 아니면 요 상황이 동시에 샌드위치는 둘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때는 이렇게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곱셈. 자, 이러한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이제 곱하기를 사용한다. 곱하기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고 각각에 대하여 소스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므로 빵과 소스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에서 총 6가지다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아까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고 했잖아. 이와 같은 사실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용도, 여러분 수용도에다가 별표를 진하게 해놓고 요 수용도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수용도는 이제 가지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영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수영도로 풀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내용도 설명되어 있죠.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수영도, 트리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화배 법칙에 대한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고배 법칙에 대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하여 고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고배 법칙이란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있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배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제 3번.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세 자리 자연수. 자, 100의 자리는 4의 배수가 돼야 되고 10의 자리는 6의 약수, 1의 자리는 홀수인 것을 개수를 구하세요.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있을 테니까. 자, 어쨌든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일단 0이라는 단어는 앞에는 100의 자리는 등장하면 안 겠죠. 어차피 얘들 0, 9, 8 이런 거 100의 자리가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100의 자리 숫자는 4의 배수다. 그럼 4의 배수니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4의 배수는 4하고 8. 그치?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6의 약수여야 되니까 6의 약수는 뭐뭐 있습니까? 그쵸? 1, 2, 3, 6. 총 4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어, 홀수인 것이니까 홀수는 1, 3, 5, 7, 9. 그래서 총 5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동시에 잇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100의 자리를 고르고 10의 자리도 고르고 1의 자리도 잇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고배 법칙을 적용해서 2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그렇죠. 4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0개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대표적인 이제 70의 약수의 개수. 여러분 이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뭐 약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약수의 총합 이런 것도 공부했었죠. 자, 이거 이제 고배 법칙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72를 일단 먼저 소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배웠지? 72 소인수분해 하면 이제 2 이렇게 하잖아. 36, 2, 18, 2, 9, 3, 3 해서 72는 2의 세제곱,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수의 개수니까 먼저 이제 각각의 최대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의 각각의 약수들을 구해서 그 각각의 약수들의 조합으로서 약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이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표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2의 세제곱의 약수들, 여기는 3의 제곱의 약수들을 해보면,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뭐뭐가 있냐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표를 이렇게 그어주면은, 그래서 각각의 만나는 수끼리 곱해주면 여기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그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1,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해서 총 양의 약수의 개수는 그렇죠. 1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개를 구하는 방법이 요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와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결국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해서 12개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제 여러분 이제 공식을 또 배웠었죠 옛날에 요 4가 나오는 방법은 요 2의 세제곱의 3, 요 2의 세제곱 요 3 이거 지수죠 지수 요 3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나오고 3의 제곱의 약수는 요 지수 2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3은 지수의 2인 플러스 1을 해줘서 이렇게 곱해도 12개 됩니다. 그래서 양의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요 지수에 플러스 1을 해서 곱해주면은 양의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표도 그려보고 이제 바로 공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를 먼저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54를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2, 27, 3, 9, 3,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제 2는 지수가 사실 1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1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고 곱하기 지수는 3이니까 3 플러스 1 해서 2 곱하기 4는 8이다. 이렇게 양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도 여러분들이 소인수분을 해주면 100은 이제 2 곱하기 5, 10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면 2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그래서 3 곱하기 3이니까 총 9개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 키우기에 있는 요 내용도 볼까요? 자, 수필 2권, 시집 3권, 소설 4권 중에서 이달의 추천 도서를 선정하려고 한다. 자,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다음 상황에 만들어 보래.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도 만들어 보고 곱의 법칙으로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합의 법칙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이제 각각의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이때 덧셈을 쓰는 거였죠. 그다음에 곱의 법칙은 반대로 사건이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일 때는 곱의 법칙, 곱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곱의 법칙 구하는 상황은 그럼 이건 요것 중에서 요 추천도 선정하는 거니까 요 수필, 그다음에 시집, 소설 요 각각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추천 도서를 선정해라. 요 중에서 한 권의 추천 도서 선정하기. 이런 선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권의 추천 도서니까 수필이 될 수 있잖아. 수필 2권 중에 하나 될 수 있고, 또는 시집 3권 중에 한 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설 4권 중에 한 권 될 수 있으니까 추천 한 권의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의 수는 총 9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고백 법칙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백 법칙은 이제 수필, 시집, 소설 각각에서 추천 도서 한 권씩 고르는 거지. 그래서 수필에서 한 권 추천 도서를 고르고, 그리고 동시에 시집에서 추천 도서 한 권을 고르고, 그리고 동시에 소설에서도 한 권의 추천 도서를 골라라. 그래서 동시에 잇따라 고르는 거지. 수필도 한 권 고르고 시집도 고르고 소설도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수필에서 고르는 경우의 수 2가지 곱하기 시집에서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 소설에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 해서 총 24가지의 추천 도서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이제 익히는 게 중요하고, 특히 오늘 전략 중에서 수영도 배우는 거랑 또 여기 중요한 표 그리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 그리는 것도 이제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표를 그린다. 이 표를 그린다는 개념도 잘 익혀서 이 표를 그리는 방법과 두 번째 이 수영도라는 전략을 활용해서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래서 이거를 잘 두 가지 전략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친구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